인류가 건설한 위대한 건축물 중 하나인 만리장성에는 많은 신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주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웅장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달에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또 다른 학설은 만리장성을 쌓은 사람이 내부에 남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망시켜서 죄송하지만 이 모든 인상적인 이야기는 그저 신화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더라도 만리장성은 인상적이고 정말 숨이 멎을 듯 아름다운 건축물이에요. 그 진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늘날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 중 하나로 14억 명에 달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가 중 하나로 3,500년 동안 지속적으로 기록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문명은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존재했어요. 예를 들자면 유럽 대륙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은 다른 곳에서 온 정착민들이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국 문명이 선사시대부터 그 지역에 살았던 석기시대 사람들로부터 형성됐다고 믿어요. 이제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성은 21,000km가 넘는 길이로 오늘날의 기준으로도 정말 큰 규모예요. 더 쉽게 상상해보자면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사이의 거리의 거의 5배에 달합니다. 또는 북극과 남극 사이의 거리보다 조금 더 길기도 하죠. 현대에 이르러서도 사람들은 이렇게 큰 건물을 지은 적이 없어요. 물론 만리장성을 하루아침에 쌓은 건 아니었어요. 그럼 이틀? 계속할까요? 사실 만리장성은 수세기에 걸쳐 건설되고 있습니다. 고대 도시 주변에는 침입자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성벽을 세웠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중국 도시에도 성벽이 있었어요. 기원전 220년에 중국을 통일한 최초의 중국 황제는 모든 도시 성벽을 하나의 큰 성벽으로 만들어 북방의 공격으로부터 국경을 방어하겠다는 기발하지만 매우 야심찬 아이디어를 떠올렸죠. 신뢰할 수 있는 장군이 공사를 지휘하고 군인, 평민, 죄수 등 많은 인부를 모집했어요. 당시 성벽은 흙과 나무로 쌓았습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에서는 성벽의 일부를 겹쳐 최대한의 보안을 제공했어요. 성벽의 높이는 평균 약 8m였습니다. 하지만 만리장성은 아직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건축물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역대 황제들은 만리장성 프로젝트를 이어받아 강화, 확장, 보수뿐만 아니라 건축 기술을 현대화했습니다. 어떤 황제는 벽돌을 사용해 만리장성을 쌓았고 어떤 황제는 화강암과 대리석 블록을 사용했죠. 망루와 플랫폼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명나라 황제들이 추가한 거예요. 망루는 연기와 횃불 메시지를 통해 성벽의 다른 부분과 소통할 수 있게 했습니다. 따라서 성벽은 재료 측면에서는 상당히 일관성이 없지만 건축에 더 많은 매력을 더해주고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았는지를 보여주죠. 벽의 일부가 수세기 동안 서 있었고 여전히 양호한 상태인 이유는 찹쌀가루 때문입니다. 이 찹쌀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거의 비슷하며 매우 강하고 방수가 돼서 벽돌을 서로 단단히 밀봉해주고 교활한 잡초조차도 그 사이에 자랄 수 없어요. 또한 일부 벽돌에는 벽을 쌓던 인부들이 남긴 글씨가 새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러한 글의 목적은 품질 보증으로 위치, 수량, 책임자 등의 정보를 담고 있죠. 따라서 자재나 건축물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 그룹이 14세기부터 17세기까지 중국을 통치했던 명나라의 공식 역사 문서를 살펴봤는데요. 그들은 만리장성의 비밀문에 대한 기록을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비밀의 문을 찾기로 결심했죠. 그들은 비행 로봇을 사용하여 만리장성의 센티미터 정도의 해상도 사진을 연속으로 촬영했어요. 그들은 명나라 시대에 지어진 만리장성의 90%를 촬영했고 성벽을 따라 220개 이상의 비밀문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한 사람만 통과할 수 있는 특정 폭과 높이를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문은 말 2마리가 동시에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것도 있었죠. 문이 왜 거기 있을까요? 만리장성의 주요 목표는 적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적을 들여보낼 수 있는 문을 만들면 성벽을 세운 목적이 훼손될 수 있죠. 그래서 당연히 문은 비밀 통로였습니다. 문은 지형적으로 주변 환경과 완벽하게 일치했고 외부의 출구는 벽돌로 위장되어 벽돌 벽과 거의 구분할 수 없었어요.
성벽은 단순한 방어용 벽이 아니었고 완전히 닫혀 있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개방할 수 있었습니다. 성벽은 무역과 상업, 성벽 안팎의 통신은 물론 방어와 스파이 활동에도 사용됐던 구조물이었어요. 일부 문은 다른 쪽과의 무역에 사용됐어요. 작은 문을 통해 몰래 빠져나가 반대편에 사는 적을 염탐하기도 했죠. 숨은 문은 갑작스러운 공격에도 유용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일부 성문은 외부가 벽돌로 위장되어 있어 적군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출구를 구별할 수 없었어요. 중국군은 안쪽 입구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벽을 뚫고 들어가 안쪽에서 위장된 출입문을 부수고 기습 공격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외부인의 도시 진입을 막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지만 성벽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어요. 여전히 성벽을 타고 올라가거나 행진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성벽은 항상 감시되고 있었고 경비병들은 적의 접근을 발견하면 병사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또한 성벽은 아군의 병력을 동원하고 증원하거나 적군을 어려운 전략적 위치로 유인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제공했어요. 19세기 말에 건설이 중단된 장벽은 기술 발전으로 인해 전략적, 군사적 중요성을 잃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오늘날까지 오면서 만리장성의 8%만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훼손되어 있어요. 또한 자연 침식과 인위적인 훼손으로 인해 만리장성의 약 3분의 1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냥 꽤 괜찮은 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하시겠지만 벽의 처음 부분은 흙과 나무로 쌓아 올린 거였어요. 수천 년을 두고 이야기한다면 이것들은 가장 변하지 않는 재료라고 할 수는 없죠. 게다가 파괴적인 농법으로 인해 넓은 지역이 사막으로 변하고 침식이 발생했어요. 또한 지난 세기에는 농장과 주택을 짓는 데 사용하기 위해 많은 벽돌이 벽에서 제거됐어요. 오늘날에도 만리장성은 돌 하나하나가 해체되고 있지만 이번에는 관광객들이 돌을 기념품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매년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만리장성을 방문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양이라고 할 수 있죠. 1987년부터 만리장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리장성은 중국의 56개의 세계유산 중 하나고 유네스코가 보호하는 랜드마크가 있는 국가 중 2위에 해당해요. 1위는 어디일까요? 58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한 이탈리아가 1위입니다. 만리장성이 유명한 관광 명소일 뿐만 아니라 만리장성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장소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만리장성 마라톤은 1999년에 창설된 마라톤 대회로 세계에서 가장 도전적인 마라톤 대회 중 하나예요. 네, 맞아요. 사람들은 만리장성을 따라 달려요. 모든 계단을 포함해서요. 참가자는 42km의 풀 마라톤이나 21km의 하프 마라톤, 혹은 8.5km의 가벼운 달리기, 이렇게 3코스 중 선택해서 달릴 수 있습니다.